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계산기 사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앞부분에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계산기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산 세무 자격시험 시험장에는요. 계산기 들고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쌀집 계산기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공학 계산기, 전자사전 이런 거는 공식이 저장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만 될 수 있는 계산기 아시겠죠? 이러한 쌀집 계산기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길에서 많이 팝니다. 계산기 그런 거 사도 됩니다. 다만 테스트는 한 가지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기 작업을 하다 보면 버튼을 빨리 누른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시간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값대로 에러 없이 잘 입력이 되어야 되는지 테스트해야 됩니다. 테스트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나는 1212원을 입력하고 싶습니다. 요거를 입력하는 거 테스트하자. 먼저 계산기 이렇게 딱 들고 버튼 1을 누릅니다. 1. 그 다음에 1에서 손가락 떼지 말고 2를 누릅니다. 그럼 1과 2가 지금 동시에 눌러진 상태다. 그죠? 요 상태에서 1에 있는 손가락을 뗍니다. 그러면 2만 지금 누른 상태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2 손가락 떼지 말고 다시 1을 딱 누릅니다. 다시 1과 2가 동시에 눌러진 상태다. 그지? 이 상태에서 2를 손가락 뗍니다. 그러면 1만 또 눌러진 상태야. 여기서 다시 2를 또 누릅니다. 동시에. 그지? 그 다음에 1을 손가락 뗍니다. 됐지요? 별거 아니고 1212를 누르는데 일부러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시간을 일부러 한번 좀 가져보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작업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숫자 1, 2, 1, 2가 정확하게 계산기에 표시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십시다. 됐지요? 그런 계산기는 써도 되는 겁니다. 됐지? 계산기 선택 방법 안내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 설정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자, 계산기 상단부에 스위치가 있다 그지? 무슨 의미인지 살펴봅니다. F는 뭐겠습니까? Full. 소수점 미만 자리를 전부 다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Cut은요, 일정한 소수점 미만 자리에서 버린다 이겁니다. 내림 또는 버림이라고 한다 그지? 그겁니다. 내림 또는 버림 기능이 컷. 5사는 뭐겠습니까? 4452 반올림 한다 이겁니다. 일정한 소수점 미만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림하거나 반올림 할 때는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지가 지정해야 될 겁니다. 그지? 그겁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버림하거나 반올림 한다. 셋째 자리, 둘째 자리, 첫째 자리,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리, 거기서 이런 내림 또는 반올림 한다라는 거를 지정하는 것이 그 옆에 있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전산 세무 자격 시험에서는요, 스위치 중에서 only full만 사용합니다. 소수점 미만 자리까지 전부 다 보여지는 방식으로 작업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full이라는 거일 때는 뭐 몇째 자리에서 작업하지 이런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요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스위치 full로만 짝딱 지정 정확하게 하면 되겠다. 됐지요? 이게 계산기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들 몇 가지 살펴봅니다. 나는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수학 시간 때 배웠다, 그지?
곱하기와 더하기가 섞여 있을 때는 뭐부터 하자고요? 곱하기부터 하자고요. 그래서 2 곱하기 3, 6이다. 그지? 2 곱하기 2, 4다. 그지? 그래서 6 더하기 4는 10. 이렇게 결과값을 우리는 뽑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계산기는 구조상 연산을 입력하면 입력한 순서대로 결과값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순서대로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 10이 아니고 엉뚱한 숫자가 튀어나올 겁니다. 실제 해봅시다.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는 이렇게 누르니까 16이라는 엉뚱한 숫자가 표시된다. 그지? 왜 그렇겠습니까? 2 곱하기 3, 6 한 거에서 더하기 2를 누르면 8이라는 결과값을 딱 튀어나올 거라고. 그지? 그 결과값에서 사실 곱하기 2를 하니까 16이라는 걸로 결과값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 10을 정확하게 도출하려면 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 플러스라는 버튼입니다. 무언가 숫자를 기억을 하는데 무슨 연산으로? 플러스 연산으로 기억한다 이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2 곱하기 3은 누릅시다. 2 곱하기 3은 6 나온다. 그지? 여기에서 메모리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메모리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계산기 왼쪽에 M이라는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무언가 기억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다. 그지? 뭐가 기억됐겠습니까? 6이라는 숫자가 플러스 연산으로 기억되었어.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2를 이제 누릅시다. 2 곱하기 2는 4 튀어나온다. 그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메모리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됐지?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숫자가 6과 4라는 숫자가 기억이 되었고 둘 다 플러스로 기억이 됐어. 자, 이제 결과값을 보고 싶습니다. 메모리 리절트 MR이라는 버튼 누르면 됩니다. MR 버튼 눌러 보십시오. 뭐라고 표시됩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딱 표시된다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것이 메모리 플러스라는 기능. 됐지요? 많이 활용할 겁니다. 꼭 알아둡시다. 메모리 마이너스 뭐겠습니까? 숫자를 기억하는데 마이너스 연산으로 기억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MC는요. 지금 내가 뭔가 기억을 시켰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 왼쪽에 M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억했던 거를 이제 지우고 새롭게 또 기억하고 싶다 이겁니다. 지우고 싶을 때는 메모리 클리어 MC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MC 버튼 눌러 보십시오. 보십시오. M이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메모리 플러스 그리고 메모리 리절트라는 기능이었다. 많이 활용합니다. 꼭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라는 연산을 메모리 플러스라는 기능 사용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알아두자 이겁니다. 바로 그랜드 토탈 GT라는 버튼입니다. 자, GT라는 기능은 이겁니다. 우리가 계산 을 할 때 결과값을 보고 싶을 때 무슨 버튼 누릅니까? 는이라는 버튼 누릅니다. equal 버튼. 그지? 그거를 누를 때마다 표시되는 결과값을 차곡차곡 기억하는 기능이 그랜드 토탈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출발할 때 AC를 누릅니다. All clear. 모든 걸 깨끗하게 지우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라는 의미다. 그지? AC를 먼저 누릅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2 곱하기 3 버튼 누릅니다. 뭐라고 표시됩니까? 6이라고 표시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는이라는 버튼 누르는 순간 6이라고 표시되면서 계산기 왼쪽에 GT라고 표시됩니다. 그랜드 토탈로 뭔가가 한 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다, 그지? 6이라는 숫자가 기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C 말고 이제 올 클리어 하면 여기 지워져 버리잖아. 안 돼. 그러지 말고 C라는 버튼만 누르자 이겁니다. 클리어. 됐지? 계산기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만 지금 지운다 이겁니다. C라는 버튼 누르십시오. 그러면 계산기 숫자가 0으로 표시는 되는데 GT라는 표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6이라는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 상태에서 2 곱하기 2는 요거를 눌러봅니다. 2 곱하기 2는 그러면 4라고 표시됩니다. 됐지? 자, AC를 누른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는을 몇 번 눌렀습니까? 2번 눌렀습니다. 한 번, 2번. 표시되는 결과값이 6과 4였습니다. 요 두 개를 차곡차곡 기억하고 있다 이겁니다. 얼마가 기억이 되어 있겠습니까? 10이라는 숫자가 기억되어 있겠지. 됐지? 자, 이 상태에서 GT라는 버튼 누릅니다. 눌러보십시오. GT. 됐죠? 10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됐지요? 됐죠? 다시 해볼게. 2 곱하기 3은 6 나오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 나오고, GT 누르면 10이라고 딱 표시되는 거다. 아시겠죠? 여기 GT라는 기능. 알아두십시오.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기능입니다. 상수라는 기능. 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1 더하기 2는 뭐 이렇게 계산하고 3 곱하기 4는 뭐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값이 계속 바뀐다 이겁니다. 그거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연산할 때 매번마다 다른 숫자를 가지고 연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숫자를 사용해서 연산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변수 반대말 상수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숫자를 연산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그 기능을 좀 알아두자 이겁니다. 더하기라는 연산에서도 상수가 사용될 수 있고 빼기 연산, 곱하기 연산, 나누기 연산에서도 상수라는 기능이 사용될 수 있겠다. 그죠? 그겁니다. 자, 먼저 더하기라는 상수 기능. 매번 더하기 연산에서 똑같이 사용할 숫자를 먼저 입력하자입니다. 2라는 숫자를 사용할 거래. 매번 2만큼을 더할 거다 이겁니다. 자, 계산기 2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누릅니다. 더하기 한 번 누릅니다. 또 한 번 더하기를 누릅니다. 더하기를 2번 누른다 이겁니다. 두 번째 더하기를 누르는 순간 계산기 왼쪽에 K라고 표시됩니다. 맞습니까? 무슨 뜻이라고? 상수 기능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숫자를 가지고? 2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리고 출발하고 싶은 숫자를 누릅니다. 3에서 출발해 볼까? 3. 됐지요? 그 다음에 는을 누릅니다. 그럼 뭐가 튀어나옵니까? 5라는 결과값이 튀어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3에서 2를 더한 겁니다 라는 의미겠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는을 누릅니다. 뭐가 튀어나옵니까? 7이 튀어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5에서 더하기 2 한 것이 7입니다. 또 한 번 는 9가 나오지, 그지? 7에서 2를 더하면은 9입니다. 또는, 그지? 11. 그런 식으로 이만큼 더한 결과값이 차곡차곡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더하기 연산에 대한 상수 기능.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빼기 연산도 마찬가지 논리로 작업하면 되겠다, 그지? 자, 빼기
상수 기능. 자, 내가 상수로 쓰고 싶은 숫자를 먼저 입력합니다. 2라는 숫자. 그다음에 빼기를 한번 누릅니다. 자, 2 빼기 누르고 다시 한번 빼기를 누릅니다. 그러는 순간 밑에서 K라고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출발하고 싶은 숫자를 입력합니다. 15. 그 다음에 는 누릅니다. 13이라고 표시되지, 그지? 뭡니까? 13에서 2를 뺐습니다. 또 는 누르면 11이 나오지? 2를 뺐습니다. 또 는 누르면 9. 그지? 그 다음에 또 는 누르면 7 나오겠지 뭐. 그지? 이렇게 마이너스 연산에 대해서 상수 기능 활용해 보았습니다. 곱하기 해봅시다. 상수 뭘로 씁니까? 2로 써볼까? 2로. 자, 곱하기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면 이제 K라고 표시되겠지? 그리고 출발할 숫자 3이라고 입력해 볼까? 3은 자, 작업해 봅니다. 자, 2 곱하기 하면 딱 K가 나오고 이제 3은 하면 6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3에서 2를 곱했습니다. 는 하면 12가 나오겠지 뭐. 곱하기 2는 하면 24. 는 하면 48. 이렇게 곱하기 2라는 것이 계속 적용이 되어서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됐지? 마지막으로 나누기 연산에 대한 상수 확인합니다. 상수 뭘로 씁니까? 2로 쓸까? 2. 나누기 두 번째 눌렀을 때 K가 딱 표시되고 192에서 출발해 볼까? 192는 하면 자, 2 나누기 192는 하면 96. 192 나누기 2지 는 하면 48. 그다음에 는 하면 24. 는 하면 10이겠지 뭐. 그지? 이렇게 나누기 연산에 대해서도 상수 기능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면 유용한 계산기의 기능들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